자, 불안감. 이것도 뒤에 물음표, 오늘 물음표 시리즈인가요? 불안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감. 앞서는 자신감, 이번엔 불안감. 과연 어느 당 얘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국민의힘은요, 판세 숫자를 공개 안 한다. 아하. 그런데 그 아래 제목에 아마 국민의힘과 지지층에서는 지금 주목할 것 같아요. 서울 지지율이요,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나 빠졌답니다. 갤럽 조사를 근거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보니까 15%포인트가 빠졌다. 수치상으로 놓고 봐도 15%포인트가 빠진 건 대단하게 지금 격차가 난 건데, 한 주 만에 비해서요. 일단 갤럽 조사 그래픽을 좀 볼게요.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정당 지지율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만 본 거예요. 앞서 제목에 근거해서요. 자, 2월의 마지막 주부터 쭉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추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위에 국민의힘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 43%이던 게 3월 첫째 주에 45까지 찍더니 지금 둘째 주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보세요. 45에서 30까지 급전 직하짐 했어요. 45에서 30까지 한 주 만에요. 민주당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26%이던 게 3월 첫째 주에 24%로 조금 더 내려가더니 한 주 만에 이번에 어제 발표된 거는 24에서 32%로 8%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이 뭔가 지금 뭔가 잘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민주당은 예상 의석수를 공개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 입에서 우리는 몇 석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4월 10일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난 11일 발언과 어제 발언을 비교해봐도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는 발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때 그런 전망을 누가 발표하자 좀 나무라기도 했다가 이제 그런 것도 보도 나왔잖아요. 예상 의석수 발표하지 않겠다는 거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일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거나 판세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 의료 공백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판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제목 그대로 그리고 기사 내용 그대로 서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후보보다도 어떠한 전국적인 판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에서 자체 분석한 곳에서도 서울에 대해서는 박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의료 분쟁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한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부분도 총선이 25일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1,500억 원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금방 잡힐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의 순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표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판세를 뒤집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겉으로 표정으로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앞서 우리의 키워드도 있었지만 불안감이라고 물음표는 붙었지만 그 분위기는 조금 감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지금 후보들 실제 발로 뛰는 후보들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장현주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다른 당의 이른바 뭔가 곤란한 상황 또는 악재는 우리 당의 호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잘한 거예요? 반사이기예요? 8%포인트 올라간 건 어떻게 표심을 분석해야 될까? 배경은 뭡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또 얼마든지 또 추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여론조사만 두고 뭐 민주당이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당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그리고 민심께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말이 결국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이 다시 떠오르거든요. 네. 결국은 경제가 문제인 겁니다. 이번 총선도 경제, 민생, 고물가 관련된 부분에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어떻게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냐 이것을 묻는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늘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성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총선의 큰 또 심판론으로 삼고 이 부분에 대해 전선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래요?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집권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 어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공격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구도를 그동안 굉장히 강조해 오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는 모습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상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민생이고 고물가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한다라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장을 보기 두려울 정도로 정말 비싸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불안감이 뭐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뭐 저희가 계량화하기는 힘듭니다만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를 향했어요? 그 기사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야당 보란 듯 광주를 찾은 한동훈, 뭐 야당의 심장, 민주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겠죠. 광주를 찾은 한동훈 5.18 뜻을 이어받겠다. 시점이 참 미묘하죠. 5.18 관련 5.18 폄훼 발언으로 이 공천 취소가 된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바로 다음 날 광주를 찾아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는 이제 기자들 앞에 앉아서 했던 얘기니까 이 목소리 톤도 낮고 앞에 이제 무선 마이크도 깔려 있고 그런 자리지만 유세 현장 길거리에서는 지금 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재준 의원님, 일각에서는 그래요.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대응이 한 템포 또는 두 템포, 한 발짝, 두 발짝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글쎄요. 호남 민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가지고 도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컷오프 결정이 좀 늦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탈락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바로 다음 날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을 찾았을 때도 유세 현장에서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도태우 변호사 아직 컷오프 안 하냐라는 식으로. 그럼 그만큼이나 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해 가지고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컷오프 결정이 늦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2주가 채 안 되는 시간에 컷오프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호남 분들의 이 어떤 그 민심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결정이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전주에 방문해 가지고 민생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서 전주에만 지금 의과대학이 없다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지원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진짜 대통령 칭찬한다라고 하면서 좀 축켜 세웠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이 됐거나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호남 지역이 0.7% 격차로 윤석열 대통령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남 분들의 분위기도 계속해가지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충분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5.18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던 것처럼 뭐 헌법 전문에다가 포함시키겠다라는 식의 발언뿐만 아니라 5.18에 대한 그리고 광주 주민들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어떤 그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김진욱 대변인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그 절박감도 이제 호소는 했어요. 그런데 호남 민심도 중요하지만 이게 넓게 보면 중도층 표심에도 과연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 그게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향 미치죠. 특히 그 5.18 문제가 어떻게 호남에만 국한되는 문제겠습니까? 지금 그 도태우 후보가 5.18 북개입설 얘기한 거, 그리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뭐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 이런 발언들, 이런 것이 어떻게 호남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이 중도 표심들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도태우 후보 물론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취소했습니다만 취소하는 과정까지 한동훈 위원장 재논의 요구했어요. 근데 공관위에서 재논의했는데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아하.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또 취소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에 가기 바로 전날 마치 등 떠밀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단 말이죠. 뭔가 모양새는 취해졌네요. 가기 취했지만 전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네. 장해찬 후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수현 후보 문제가 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네. 이 문제들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그 얘기하자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차별화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 이 공천이 여전히 이 공천 과정에서 그 한계를 노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제주 4.3 항쟁을 또 북과 연결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들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우택 후보나 뭐 다른 분들을 공천을 여러 명을 취소했어도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절반밖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중도층의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의 이 수치를 계량화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일지. 그런데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또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기사,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광주를 찾아낸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죠.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됐어요. 발령됐어요. 이종섭 빨리 들어와서 정리를 해라. 지금 전남 순천에서 이 방문했던 모습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 하나 더 보고 갈게요. 한겨레 신문 7면입니다. 런종섭 민주당 비롯한 야당에서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런종섭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런종섭 비판 커지자 말 바꾼 한동훈 말을 바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겨레는 말 바꾼 한동훈 귀국해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한겨레 제목처럼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분이 언제든 들어와서 공수처가 그게 출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금방 들어와서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임명의 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언제라도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가 필요해서 출근을 한 거라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단 하루 차이로 온도차가 확 느껴진대요. 그제 발언에서는 이게 수사 대상인가요? 기자들에게 반문했는데 어제는 빨리 들어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바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도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수사를 기피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던 간에 여기에 대해 소환을 하는 것은 공수처거든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이 작년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종섭 호주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공수처에서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데 출국 금지는 해놨고 출국 금지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이 사건을 빨리 털어야 되고 총선이 2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 지금 호주 대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해주는 오히려 그런 이제는 협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기류 변화가 아니다. 한 일부 신문은 말을 바꿨다고 표현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앞서 이 민주당의 판세 분석 그리고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의 한국갤럽의 서울 수도권 표심 그 당 지지율 급격한 변화 혹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좀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도권 지금 표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해제해서 그리고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바라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최상벽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해서 소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수사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핵심 피의자인 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낸 그것 자체에서 애초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명 철회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서 소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셔야겠지만 그런 과정이 그럼 외교 상대국인 호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상대국에서 호주 대사로 보내주신 분이 알고 보니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이고 그리고 대사로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수사 때문에 다시 본국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호주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여가 될 것이고 네. 이제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에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 분위기가요. 이 국민의힘에는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보면요. 그 기사를 읽어볼게요. 한겨레 신문에.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공동 선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읽어볼게요.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꽤 접한다. 총선은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니냐.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권 지금 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지금 출국한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라디오 인터뷰고요. 안철수 의원도 당도 입장을 정해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야 한다. 뭔가 현장 다녀보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지금 총선 후보 예비 후보로 현장 뛰는 분들이잖아요. 안철수 공동 후보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뛰어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걸 지금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를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8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 이런 가운데 1번 찍든 2번 찍든 투표해달라. 누구 얘기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하면 2번 찍으시고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한동훈 위원장이 순천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 이렇게 순천의 웃장. 뭐 순천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랫장 웃장이 있었는데 웃장이 열리는 날이었답니다. 어저께 웃장 가서 또 맛있는 뭐 음식, 핫도그 먹방도 찍고 뭐 그랬다고 언론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앞서 1번 찍든 2번 찍든 투표자랑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성재준 의원님 정치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게 뭐 이제 거의 정설처럼 돼 있는데 투표하러 나와라. 이거 어떻게 뭐 자신감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라 그래가지고 진보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많이 있죠 얘기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없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 그 자체인 겁니다. 당연히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명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1번을 찍든지 집에 계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 직후에 또 그런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수사를 받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식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민주적인 결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고 찍든지 그게 안 찍겠다라고 하면 집에 계셔라는 얘기는 자기 당을 안 찍겠다라고 하면 투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민주당이 5.18 정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할 만한 그 뭐라고 할까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5.18 정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독재에 맞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5.18 정신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화 정신의 핵심은 또 뭡니까?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거에 대해 가지고 포기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라는 식의 저런 식의 장려하는 발언이 나온다라는 거, 저런 모습에 발로 제가 봤을 때는 5.18 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가는 데마다 늘 거침없이 뭐 탁 질문 들어오면 언론들이 기자들이 물어보면 탁 즉각 증문 즉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당의 뭐 당대표격인 분 얘기긴 합니다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른바 원보이스, 한동훈 원보이스 한 사람의 대응으로만으로는 총선 이 거대한 선거 치리가 역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근본적 한계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본인이 쳐놓은 안에서 바깥으로 깨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이거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좀 아까 방금 전에도 원희룡 뭐 장관이나 뭐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이종섭 장관에 대한 임명, 그러니까 지금 호주 대사에 네. 대한 임명 철회를 건의하자라는 얘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하잖아요. 또 장해찬 후보 지금 막말 논란 그렇게 나와도 고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못 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는 저희 잠시 뒤에 해볼게요. 네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공천 취소시키겠느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이기 때문에 전국의 254개의 지역구를 다니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공동위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계가 딱 벽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용산의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이 벽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한계일 뿐이지 네. 혼자서 원보이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도요.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 공보단 엄청나게 많은 대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보이스라는 건 하나의 똑같은 목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보이스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원보이스의 기준점을 정해주지 못한 그 한계가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원보이스는 지금 일관된 소리를 여러 명이 내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냥 나 홀로 보이스다. 뭐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후보들이 전부 또 당도 한동훈 위원장 입만 바라보고 있다. 뭐 그런 지적을